혹시 운동 후 무릎이 욱신거리고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시나요? 병원에 가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다면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무릎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무릎은 위아래 근육들이 받쳐주지 못해서 혼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기둥 없는 지붕처럼 무릎 혼자서 온몸의 무게를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 자체를 치료하려고만 합니다. 주사 맞고 약 먹고 파스 붙이고. 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뿐이에요. 무릎 위아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근육을 만들어야 진짜 해결이 됩니다. 스쿼트나 런지를 하면 좋다는 건 알지만 무릎이 아파서 못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만 하는데도 한 달 후 계단을 뛰어오를 수 있게 만드는 특별한 운동법. 이 운동법은 미국 관절 전문 재활센터에서도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한 달간 실천한 65세 김 씨는 무릎 보호대 없이도 등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58세 박 씨는 하루 10분 투자로 무릎 주사를 끊었어요. 72세 이 씨는 손주와 놀아주는 게 다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알려드릴 운동의 힘입니다. 특히 이 운동법의 가장 큰 장점은 무릎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서 하는 운동과 달리 앉아서 하기 때문에 체중이 무릎에 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근육은 확실하게 단련시킬 수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튼튼한 의자 하나만 준비하세요. 바퀴 달린 의자는 위험하니 고정된 의자를 사용해 주세요. 첫 번째, 앉아서 무릎 펴기, 무릎 보호 근육 만들기 운동입니다.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펴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5초 버티기. 허벅지 앞쪽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천천히 내리고 다시 올리기를 좌우 10회씩 반복하세요. 이 동작만으로도 무릎을 보호하는 허벅지 앞 근육이 강해집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30% 줄어들어요. 운동하실 때 숨을 참지 마세요. 다리를 올릴 때 숨을 내쉬고 내릴 때 숨을 들이마시면 운동 효과가 20% 더 좋아집니다. 두 번째, 의자 잡고 뒤꿈치 들기, 제2의 심장 깨우기 운동입니다. 의자 등받이를 살짝 잡고 서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세요. 3초 버티고 천천히 내리기. 올라갈 때 2초, 버티기 3초, 내려올 때 2초로 천천히 20회 반복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다리에 있는 피를 심장으로 올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으로 종아리가 강해지면 무릎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져 통증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앉아서 다리 벌리기, 엉덩이 근육 활성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양 무릎을 최대한 넓게 벌렸다가 모으기. 무릎이 아닌 엉덩이 힘으로 벌려야 합니다. 벌릴 때 2초, 모을 때 2초로 천천히 15회 반복하세요.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이 운동으로 엉덩이를 튼튼하게 만들면 무릎이 올바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자에서 일어서기, 실전 근력 키우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팔 힘 없이 다리 힘만으로 일어서기. 손은 가슴 앞에서 팔짱을 끼세요. 처음엔 5회만 해도 괜찮아요. 점점 늘려서 최종 20회까지 늘려가세요. 이 동작이 바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진짜 근력을 키워줍니다. 화장실 변기에서 일어나기, 차에서 내리기가 편해질 거예요. 앉을 때도 천천히 앉으세요. 털썩 주저앉으면 무릎에 충격이 갑니다. 다섯 번째, 앉아서 발목 돌리기, 충격 흡수 시스템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살짝 들고 발목을 크게 돌리세요. 시계 방향 10번, 반시계 방향 10번. 양발 모두 해주세요.
발목이 유연해지면 걸을 때 충격이 분산되어 무릎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발목은 우리 몸의 서스펜션 같은 역할을 해요. 이 운동은 TV 보면서도 할 수 있으니 수시로 해주세요. 6번째, 벽 잡고 한 발 서기, 균형 감각 되찾기 운동입니다. 벽을 살짝 잡고 한 발로 10초 서 있기. 균형 잡기가 어렵다면 5초부터 시작하세요. 서 있는 동안 배에 힘을 주고 시선은 정면을 보세요.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넘어질 위험이 줄고 무릎 주변 작은 근육들이 강해집니다. 이 작은 근육들이 무릎을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안정시켜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운동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7번째, 수건 잡고 허벅지 조이기, 무릎 안정화 운동입니다. 수건을 돌돌 말아 무릎 사이에 끼우고 5초간 꽉 조이기. 10회 반복합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이 강해지면 무릎이 안정되어 통증이 사라집니다. 특히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흔들리는 분들에게 효과적이에요. 8번째, 의자 등받이 잡고 다리 뒤로 차기, 엉덩이 파워 만들기 운동입니다. 의자를 잡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천천히 차 올리기. 무릎은 살짝 구부려도 됩니다. 다리를 높이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정도까지만 올리면 됩니다. 올릴 때 2초, 내릴 때 2초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엉덩이에 손을 대보면 근육이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좌우 10회씩 반복합니다. 엉덩이 근육은 무릎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건물의 기둥이 약하면 건물이 흔들리듯 엉덩이가 약하면 무릎이 불안정해집니다. 여기가 튼튼해야 무릎이 편안해져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엉덩이 라인도 예뻐집니다. 처진 엉덩이가 올라가고 탄력이 생겨요. 건강도 챙기고 몸매도 가꾸는 일석이조의 운동입니다. 9번째, 앉아서 무릎 모으기, 깊은 근육 자극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무릎을 벌리고 안쪽으로 힘주어 모으려고 하세요.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고 힘만 주는 거예요. 아이소메트릭 운동이라고 합니다. 5초 유지하고 5초 쉬기를 10회 반복합니다. 겉으로는 움직임이 없어 보이지만 근육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런 운동을 정적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은 무릎 주변의 깊은 근육을 자극해 관절을 보호합니다. 특히 무릎 안쪽 인대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운동할 때 복부에도 살짝 힘을 주세요. 코어 근육이 함께 운동되면서 허리까지 튼튼해집니다. 무릎과 허리는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관리해야 해요. 10번째, 의자에 앉아 발 구르기, 혈액순환 촉진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을 바닥에 대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면서 바닥을 두드리듯 구르세요. 처음엔 천천히, 점점 빠르게 30초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펌프 운동이라고도 불러요. 다리에 고여있던 피를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을 때 하면 특히 좋아요. 발가락도 함께 움직여주세요.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발 전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발의 작은 근육들도 함께 운동이 됩니다. 이 운동을 하면 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증거입니다. 발이 차가운 분들은 자주 해주세요. 11번째, 앉아서 상체 비틀기, 전신 연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잡고 상체를 왼쪽으로 비틀어 주세요. 5초 유지하고 반대쪽도 같이 해줍니다. 각 방향 5회씩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무릎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상체가 뻣뻣하면 하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허리와 골반이 유연해지면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골반이 잘 움직여야 무릎이 편안해요. 비틀 때 호흡을 깊게 하세요. 숨을 들이쉬면서 준비하고 내쉬면서 비트는 거예요. 호흡과 함께 하면 더 깊게 스트레칭이 됩니다. 12번째, 마무리 호흡 운동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코로 깊게 숨 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기. 들이쉴 때 4초, 내쉴 때 6초로 천천히 5회 반복합니다. 깊은 호흡은 근육에 산소를 공급해 운동 효과를 2배로 높여줍니다. 운동 후 호흡 운동을 하면 근육 회복이 빨라지고 통증도 줄어들어요. 호흡하면서 오늘 운동한 부위를 떠올려 보세요. 무릎,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각 부위가 건강해지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호흡하세요. 마음의 힘도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운동들을 하루에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면 오래 못합니다. 아침에 4개, 점심에 4개, 저녁에 4개. 이렇게 나눠서 하면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엔 일어나자마자 침대 끝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세요. 발목 돌리기, 무릎 펴기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몸을 깨우는 효과도 있어요. 점심엔 의자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세요. 직장인이라면 점심 먹고 사무실에서, 주부라면 집안일 중간에 잠깐씩 하면 됩니다. 저녁엔 TV 보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운동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일석이조예요. 운동 후엔 꼭 물 한 잔 드세요. 근육 회복에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운동한 부위를 가볍게 마사지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리거나 손바닥으로 쓸어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통도 줄어듭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목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피로가 풀려요. 단,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근육을 긴장시킬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로 하세요. 잠자기 전에 다리를 벽에 올려놓고 5분 정도 쉬어주세요. 하루 종일 아래로 내려갔던 피가 심장으로 돌아오면서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게 영양 섭취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콩, 두부, 계란, 생선, 닭가슴살 등을 매 끼니마다 조금씩 드시면 좋습니다. 칼슘도 중요합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멸치, 시금치 등을 자주 드세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관절을 보호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도 좋아요. 고등어, 연어, 호두, 아마씨 등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과식은 금물입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4kg의 부담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무릎 건강의 비결이에요. 운동 중 통증이 심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아프면 운동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근육통과 관절통을 구별해야 해요. 근육통은 운동 후 하루 이틀 지나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관절통은 계속되거나 더 심해져요. 관절통이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하세요. 운동 전후로 5분씩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하세요. 갑작스런 운동은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매일 같은 운동만 하지 마세요. 하루는 하체 중심, 하루는 균형 중심, 하루는 유연성 중심으로 번갈아가며 하면 좋습니다. 첫 주는 동작 익히기에 집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동작을 기억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둘째 주는 횟수를 조금씩 늘려보세요. 10회 하던 걸 12회로, 5초 버티던 걸 7초로 늘리는 거예요. 셋째 주는 동작의 정확도를 높이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세를 체크하고 목표 근육에 제대로 자극이 가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주가 되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계단 오르기가 편해지고 오래 서 있어도 덜 피곤할 겁니다. 한 달 후 기대 효과.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계단이 무섭지 않아집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2달이면 등산도 가능해요. 낮은 산부터 시작해서 점점 높은 산에 도전해 보세요. 무릎이 든든해진 걸 느끼실 겁니다. 3달이면 젊은 사람 못지않은 다리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손주를 안고도 거뜬하고 장보기도 힘들지 않아요. 일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68세 최 씨는 무릎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이 운동으로 수술을 피했습니다.
처음엔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는데 3개월 후엔 손주와 축구를 할 정도로 좋아졌어요. 55세 정 씨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항상 엘리베이터만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을 시작한 지 6주 만에 10층까지 계단으로 오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일부러 계단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73세 김 씨는 무릎 때문에 5년간 등산을 못했습니다. 산을 너무 좋아했는데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운동을 4개월 실천한 후 다시 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첫 등산 후 눈물이 났다고 하더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그 작은 노력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운동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하세요. 리듬에 맞춰 운동하면 지루하지 않고 시간도 빨리 갑니다. 특히 템포가 적당한 트로트나 발라드가 좋아요. 운동 일지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어떤 운동을 몇 회 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발전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운동 친구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 전후 사진을 찍어보세요. 한 달 후 비교해보면 다리 라인이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각적인 변화를 보면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여름엔 에어컨을 켜고 시원하게 운동하세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탈수가 올 수 있어요. 운동 강도를 조금 낮추고 횟수를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겨울엔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한 후 운동하세요. 차가운 몸으로 운동하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내 온도를 적당히 유지하고 운동하세요. 봄, 가을엔 날씨가 좋으니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하세요. 자연광을 받으면서 운동하면 비타민 D도 생성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비 오는 날엔 운동 강도를 높여보세요.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일수록 실내 운동에 집중하기 좋습니다. 50대는 이 운동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직 근력이 충분하니 조금 힘들더라도 도전해보세요. 60대는 횟수를 조금 줄이고 시작하세요. 10회 하라고 하면 7회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70대 이상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모든 동작을 천천히 의자나 벽을 잡고 안전하게 하세요. 횟수보다는 정확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만약 균형 잡기가 어렵다면 보조기구를 사용하세요. 지팡이나 보행기를 옆에 두고 운동해도 됩니다. 안전하게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빨리 효과를 보려고 무리하게 운동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빨리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숨을 참고 운동하는 것도 흔한 실수예요. 숨을 참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항상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한쪽만 운동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왼쪽 다리 10회 했으면 오른쪽도 똑같이 10회 해야 해요. 균형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을 안 하는 것도 실수예요. 운동한 근육을 스트레칭해주면 근육통이 줄고 유연성이 좋아집니다. 무릎 통증 유형별 추천 운동. 계단 내려갈 때 아픈 분들은 허벅지 앞쪽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세요. 앉아서 무릎 펴기를 하루에 3번씩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를 때 아픈 분들은 엉덩이 운동을 많이 하세요. 의자에서 일어서기, 다리 뒤로 차기를 중점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오래 앉아 있을 때 아픈 분들은 햄스트링 운동이 필요해요. 의자 뒤에서 다리 구부리기를 자주 해주세요. 걸을 때 무릎 안쪽이 아픈 분들은 허벅지 안쪽 운동을 하세요. 수건 끼고 조이기를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면 도움이 됩니다. 양치질할 때 한 발로 서보세요. 3분간 양치질하는 동안 균형 운동이 됩니다. TV 광고 시간에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세요. 광고 한 번에 10회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 제자리 걷기를 하세요. 통화하면서도 운동이 되니 일석이조입니다. 설거지할 때 뒤꿈치 들기를 하세요. 싱크대 잡고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앞꿈치 들기를 하세요. 기다리는 시간도 운동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닥에 앉는 것보다 의자에 앉으세요. 바닥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 큰 부담이 갑니다. 무거운 물건은 나누어서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들면 무릎에 충격이 갑니다. 계단 내려갈 때는 난간을 잡으세요. 체중을 분산시켜 무릎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발은 쿠션이 좋은 것을 신으세요. 딱딱한 구두보다는 운동화가 무릎에 좋습니다. 오래 서 있어야 할 때는 한 발씩 번갈아 체중을 옮기세요. 한쪽 무릎에만 부담이 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찜질을 해주세요. 운동 전 10분간 따뜻한 찜질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어 운동하기 좋습니다. 마사지를 병행하세요. 운동 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회복이 빨라집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자는 동안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해요.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염증을 증가시켜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운동 후 통증이 2일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하세요. 근육통이 아닌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염증이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면서 아프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연골 손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인대나 근육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운동은 단순히 무릎 통증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투자예요. 3개월 후엔 친구들과 여행을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관광지를 걸어 다녀도 힘들지 않을 겁니다. 6개월 후엔 취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댄스, 등산, 자전거 등 젊은 시절 즐겼던 활동들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1년 후엔 나이를 잊고 살 수 있을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젊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세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7시처럼 시간을 정해두면 잊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일상의 일부로 만드세요. 밥 먹고 이 닦듯이 자연스럽게 운동하는 거예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한 가지 운동이라도 하자는 작은 목표가 하루도 빠짐없이 12가지. 운동 다 하기보다 지키기 쉽습니다. 자신에게 보상을 주세요. 일주일 동안 꾸준히 했다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 작은 선물을 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운동한다고 알리세요.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포기하기 어려워집니다. 운동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아파트 경로당이나 동네 공원에서 함께 운동할 사람을 모집해 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격려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즐겁습니다. 가족을 운동 파트너로 만드세요.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하면 가족 건강도 챙기고 대화 시간도 늘어납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 이제 다시 도전해 보세요. 여행도 가고 손주와 놀아주고 좋아하는 운동도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무릎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한 달 후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만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80대에도 마라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해요. 이 1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무릎 걱정 없이 활기차게 사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깨 통증 없애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